반갑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물리학원 총평 그리고 해설 강의 진행할 멱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치른 이 6월 모의평가 결과에 우리는 만족해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모의평가를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도전의 기회를 삼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전체적인 물리학원 난이도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3학년도 수능 문제보다는 확실하게 확연하게 쉬웠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번 올해 치러질 수능에서는요. 2024학년도 수능에서는 오늘 치러진 이 6월 모의평가 물리학원 문제보다 분명히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준비가 미흡해서 이 문제 난 어려웠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준비가 부족해서입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약간의 한 150일간의 여유가 있고요. 그 여유 기간 동안 준비한다면 사실은 여기 있는 문제들 대부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정말로 이 수준으로 물리학원 수능 문제가 2024학년도 수능 문제가 출제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1등급 인원이 4%를 넘어서 2등급 인원까지도 먹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까지도 살짝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작년 2023학년도에서도요. 6월 모평 문제가 좀 쉽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모평 문제가 나오고 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수능 문제는 분명히 이 난이도보다 올라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9월 모평 수능, 작년도 9월 모평 수능 모두 6월 모평 난이도보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치러진 이 6월 모평 문제는요, 작년 6월 모평 문제랑 비교해도 쉬웠어요. 그만큼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낮았다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못 봤다면 준비를 해 나가는 기회로 삼으셔야 하고요. 잘 봤더라도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되는 내용이었다라는 걸 거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특이사항을 좀 본다면 정말 특별할 게 없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기존에 출제됐던 기출 문제들의 반복에 불과한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하신 친구들이었다면 이 문제 내가 어디서 봤는데, 이 문제 다뤄봤던 문제인데, 풀어봤던 문제인데 라는 느낌을 받으시면서 해결하실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좀 정말 특별한 특이한 점이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건 최근에 출제됐던 문제들은요. 문항 배치가 거의 정형화되어 있었습니다. 18, 19,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정된 상태로 반복되어졌거든요. 18번에 자기장, 19번에 전기력, 20번에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문항의 배치가 고정되어 있었는데 오늘 치러진 문제에서는 문항 배치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자기장 문제의 난이도와 전기력 문제의 난이도가 확 낮아지면서 18, 19번에 위치하기가 어려웠던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쪽으로 자리 옮김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18, 19, 20번에 대한 변화가 발생해서 전체적인 문제의 배치의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18, 19, 20번의 문항 배치가 자기장, 전기력, 역학적 에너지로 고정되면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 약간의 변화를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항 배치의 변화는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저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들을 충실하게 풀어나가는 훈련만 하신다면 충분히 문항 배치가 바뀌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대단원별 문항수의 변화도 없습니다. 대단원 1단원 9문제, 그 중에 역학이라고 부르는 단어는 6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고요. 단지 이제 배점이 좀 올라갔죠. 이 문제의 난이도 자체가 전체적으로 내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역학 단원의
배점을 좀 높여서 전체적인 평균을 좀 맞추려고 허점수를 좀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한 건 아닐까라는 좀 짐작을 하게 합니다. 대단원 2단원 역시도 대단원 3단원 역시도 문항 수는 변화가 없었죠. 여러분들이 가장 쉬워하는 단원인 대단원 3단원의 배점이 좀 낮아졌습니다.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문제 난이도가 내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쉬워하는 단원의 배점을 좀 낮추고 어려워하는 어려워하는 단원의 배점을 높인 결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전체적인 문제 수는 문제에 대한 소단원은 특별할 게 없죠. 그렇죠? 거의 동일한 단원의 문제들이 거의 그대로 출제되어졌습니다. 특별한 단원, 출제되지 않던 단원, 출제되지 않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고루, 그렇죠? 전체적인 변화는 없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 중에 그나마 좀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눈여겨 봐두실 만한 문제를 좀 꼽아 본다면 첫 번째, 연결된 물체의 운동입니다. 제가 문항 해설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연결된 물체의 운동은 되게 마찰이 없는 상황에서 연결된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는 문제 유형이 대부분이었는데 여기서는요, 마찰력을 도입했습니다. 그거 하나 조금 특별하다, 좀 달랐다? 신선하다라는 것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결된 물체의 운동에서도 외부에서 추가적인 힘이 작용해서 물체를 운동시키는 유형들은 익히 등장했었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추가적인 힘이라고 표현되어지지 않고 문제 자체에 마찰력이 작용하는 상황으로 바꿔낸 것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마찰력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었다면 특별하지 않게 기존에 출제됐던 유형과 별반 다르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찰력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라고 체크를 해둔 내용이고요. 이 운동량 보존 같은 경우는요, 오늘 치러진 이 문제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좀 난이도 있게 접근해야 하게 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이게요, 두 물체 사이의 거리 변화, 이게 상대 속도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도요, 2022학년도 6월 모평, 9월 모평 수능에 이미 한번 훑어졌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들을 충실하게 해결해 본 친구들이었다면 이 문제 내가 한번 풀어봤어 라는 생각으로 풀이를 좀 진행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문제를 좀 체크해 놓은 이유는 이 19번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과거 교육과정 내용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몰랐다면 제가 이제 해설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문제를요, 훨씬 더 쉽게 물리학원 수준이 아니라 조금만 더 높은 수준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리학원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설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보다 조금 더 단계를 높인 지식을 알고 있다면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문제가 이렇게 출제됐다는 건 결국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이런 문제 유형이 등장한다면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문제 해결 방법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좀 담아두셨다가 문제에 좀 접근하는 그러한 준비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전기력과 원자 문제를 굳이 체크해 놓은 건 대단원 2단원에서 특별하게 체크할 게 없어서 보다시피 그쵸? 19번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10번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좀 체크해 놓은 거고요. 대단원 3단원에서는 빛의 이중성 그리고 물질의 이중성을 제가 좀 체크해 놨습니다. 늘 강조드리는 내용인데요. 물질의 이중성과 빛의 이중성은 늘 번갈아 가면서 엇갈리면서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제가 항상 수능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드렸던 게 있어요. 이 빛의 이중성과 물질의 이중성은
언제든지 함께 묶여서 한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강조했었는데요. 오늘 그렇죠. 이 두 내용이 함께 묶여져서 한 문제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분을 좀 기억하시라라는 의미에서 이 광전효과 문제를 좀 체크해 봤습니다. 자, 그럼 소단원별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18번에 차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지레 겁을 먹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18번 문제 역시도 매우 간단하게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이미 다뤘던 문제의 유형이 그대로 출제되어지면서 생각보다 18번 문제치고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게 문제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익힐 수 있는 그래프를 이용한 문제 해결법과 그리고 조금 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평균 속도를 이용한 문제 해결법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소개시켜서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맞는 풀이법을 좀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 요 문제는요. 저울 문제가 나왔죠. 여러분들이 저울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강의 중에 물리학원 핵심 최신 유형 분석 강의에서도 이 저울 문제만 따로 찝어서 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충실히 되어 있었다면 그렇죠. 뭐 이 저울 관련되어 있는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 들고요. 연결된 물체의 운동은 이 5번에 위치하긴 했지만 기존에 있는 문제의 난이도가 크게 다르진 않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연결된 물체의 운동도 항상 등장하는구나. 운동량과 충격량 문제 늘 나오고요. 운동량 보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두 물체 사이의 거리 변화 그래프를 바탕으로 상대 속도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줬고요. 그를 바탕으로 물체의 운동 속도를 판단할 수 있게 자료가 제공되어졌습니다. 이 유형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2022학년도에 한번 휩쓸고 간 문제 유형입니다. 2022년 6월 모평, 9월 모평 수능 문제를 보시면 연속해서 두 물체 사이의 거리 변화 그래프를 바탕으로 운동량 보존을 해결할 수 있게 문제가 구성되어 있던 유형을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늘 나오는 20번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역대급으로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가 쉬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좀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와야 될 곳에서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인 난이도도 확 내려가지는 그런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열기관 열효율 문제 늘 나오던 유형의 반복이었고요. 특수상대성 이론도 늘 나오던 유형의 반복이었습니다. 굳이 제가 한 번 더 체크해 놓은 이유는 그렇죠. 양쪽 광원 문제가 다시 한번 등장을 했죠. 여러분들이 하나의 광원에서 빛이 퍼지는 문제는 좀 준비가 잘 돼서 쉽게 해결하는데 양쪽 광원 문제는 여전히 꽤 많이 출제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쪽 광원 문제 해결법 반드시 좀 익혀두셔야겠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고 핵변환 문제 늘 쉽게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대단원, 2단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제가 체크해 놓은 거지 이 전기력 문제가 정말 특별하게 뭔가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체크해 놓은 건 아니다. 기존의 전기력 문제보다 훨씬 더 쉽게 문제가 구성되어졌습니다. 전자의 에너지준이 늘 나오죠. 반드시 맞춰야 하는 단원이고요. 반도체 소자. 이 반도체 소자는 정류회로 그렇죠. 연결되어 있는 저항의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해주는 정류회로 문제가 다시 한번 반복되어졌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유형이니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 역시도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12번에 위치했었고요. 물질의 자성 문제도 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였고 전자기 유도의 난이도도 뭐 특별할 게 없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대단한 3단원입니다. 파동의 성질. 요 파동의 성질 문제도 14번에
했다고 해서 쫄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 전에 출제됐던 문제 난이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난이도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전반사와 강통신이 그나마 대단원 3단원에서 조금 난이도 있게 출제되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치러진 문제에서도 역시나 조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반사와 관련되어 있는 기본 개념을 충실하게 익히신다면 사실은 기출문제의 반복에 불과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전자기파 가장 쉽죠? 무조건 맞춰야 되죠? 파동의 간섭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수준이었습니다. 빛의 이중성과 물질의 이중성 엇갈리지 않고 함께 묶었습니다. 단지 이 빛의 이중성 문제가 그래프가 제시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역시나 기본 개념을 충실하게 익히고 계셨다면 그렇죠? 빛의 이중성, 광전효과 문제 충실하게 해결되어졌고요. 그와 함께 물질의 이중성, 물질파 공식을 외우고 계셨다면 역시나 묶어서 쉽게 해결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치러진 이 6월 모평 이후에 여러분들은 이제 한 150일, 160일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물리학원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 물리학원에 대한 개념이 충실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기출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열심히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이 문제 해결을 통해서 내가 개념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분들이라면 그렇죠. 개념 학습을 한번 돌리시고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으로 들어가시기를 권합니다. 문제들을 해결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유형을 좀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물리학원 핵심 최신 유형 분석 강의를 통해서 유형을 좀 나눠놨습니다. 각 소단원별 유형을 나눠놨고요. 그 유형에 맞게 여러분 문제풀이법을 익혀두신다면 해당 문제가 딱 문제를 맞닥뜨려졌을 때 이 문제는 이 문제 유형이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치러진 이 6월 모평을 기점으로 새롭게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일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남은 기간 충실하게 도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총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